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메인 재료로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에 고민되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양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양시장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후 되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으로 뚜렷한 정강 후약의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전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 주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0.2% 소폭 빨간불을 켜면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에 0.6%가량 빠졌지만 그래도 800선은 지켜냈습니다. 수급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피는 그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3거래일 연속 지수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반반 정도였는데요. 상승률 높은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건설업이 1% 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한신공영이 9.5% 정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섹터 0.7%가량 올랐는데 코스피 시총순위가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켠 영향입니다. 또 방산 관련주인 S&T중공업이 14% 넘게 오르면서 운수장비 섹터 0.6%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태웅로직스가 1.75% 강세로 마치면서 운송 섹터가 0.6% 올랐고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16% 가까이 초급등하면서 화학업종 0.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원익QNC가 3% 넘게 강세로 마치면서 비금속 업종 0.4%가량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3대 통신사가 모두 내림세로 보이면서 통신업 섹터가 1.4% 빠졌고요. 섬유유복 섹터도 1.2%가량 약세로 마쳤습니다. 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4% 넘게 하락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 역시 1%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하락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유통업종이 2% 가까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YOM, 그레디언트 등이 4% 넘게 떨어진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종이목재 섹터가 대부분 종목 내림세 속에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4%, 에코프로비엠은 2% 가까이 내리면서 1.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많이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에 시간회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에이트원인데요.
방산주 에이트원이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시간 외에서 8.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또다시 유상증자에 나서는 오스코텍은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예정돼 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기다려왔죠.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분간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우지수 3.03%, 나스닥은 3.94%, S&P 500이 3.37% 하락하면서 모두들 3% 이상 크게 빠졌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에만 4% 이상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 최진욱 전문가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이제 투자하기가 또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또 연준의 또 공격적인 좀 강한 긴축 의사로 또 표했던 바,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하기에 좀 많이 꺼려지실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좀 거시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캐치만 하고 있다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데 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 쏙쏙 집어주시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마련돼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야식 밀키트 간밤과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겠는데요.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미국의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CEO 급여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공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최고 경영진의 급여가 전반적인 기업 성과와 일치하는지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장사는 주주에게 제공하는 보고서와 기타 공시에서 경영진의 보상안과 재무성, 그리고 지표를 요약한 표를 제공을 해야 하고요. 또 각 재무성과 지표와 CEO 급여 간의 관계를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주주들이 임원 보상 정책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장사로 하여금 근로조건, 급여의 형평성, 채용, 고용 유지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을 종용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처음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1990년도 때도 환경 공시 제도라는 게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하고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섹터별로 재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또 확실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접근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쉽게 말해서 좀 약간 단타식으로 해서 그날 좀 이슈에 따른 이렇게 종목들을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저희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 부분이 지금 토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기업의 상장 조건에 있어가지고는 바이든이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부채가 많지가 않고 부채를 좀 심하게 땡기지 않고
보유, 현금 보유 재고가 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만 지금 상장 조건에 넣는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상패라는 리스크는 현저히 접어지겠죠. 미국 증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날 이슈에 따른 이렇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좀 제도라고 현재 보여지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좋은 점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좀 좋은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안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면은 이치대로면 지금 바이든이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한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현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 여파나 상승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일단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이제 상장사의 뭐 CEO 급여 공개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장단점을 뚜렷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미국이 중국의 항공기 26편을 운항 중단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맞불을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의 4개 항공사 항공편 26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미국 항공사 26개 항공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한 데에 대한 맞불 성격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에 양국은 각각 상대국 항공사 항공편 44편에 대한 운항을 중단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항공편 중단과 관련한 중국의 코로나19 규정이 항공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촉발됐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었죠. 이런 미중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오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1월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항공편에 대해서 조금 운행을 좀 중단한다거나 노선을 좀 중단한다는 이 부분이 좀 미중 무역 전쟁을 좀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중국에 봉쇄가 있었는데 봉쇄 이후에 완화 조치를 또 취했다가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따른 지금 바이든의 좀 선제 조치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한테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항공편을 조금 제한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뭐 관람객 수나 이렇게 탑승 수를 40% 이상 좀 줄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주 관련주들 해서는 현재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결국에는 이 운행 중단은 좀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비중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섹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섹터가 한창 조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랩지노믹스 같이 이런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바이오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또 했던 부분들도 바이오 즉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코로나에 대한 한 차례 더 섹터에 좀 훈풍이 좀 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이제 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리오프닝 항공주들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아직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면서 고금리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6일 잭슨홀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2달 연속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반복한 건데요. 덧붙여서 물가 상승률을 우리의 2%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에 초집중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대신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은 8분가량으로 역대 연준 의장의 연설 가운데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귀추를 모으고 있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은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가능성에 베팅을 해왔었죠. 한국은행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폭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이 최근에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연준이 좀 강한 긴축 의사를 또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7월에 물가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때 물가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좀 강하게 좀 저가 매수세도 좀 많이 들어와줬고 이번 좀 잭슨홀 미팅에서도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7월의 물가가 피크아웃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줬어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좀 시발점이나 이런 경각심을 좀 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엔 이제 노동시장까지 좀 완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노동시장 완화를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업률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좀 하방 경직성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증시가 지금 3%대 넘게 좀 급락을 보여줬던 이유는 앞전에 물가 피크 아웃에 대한 좀 기대감에 담았었던 투자자분들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가 버티지 못하고 좀 밑으로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연준의 9월에 FOMC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2%대 아래로 지표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뚜렷하게 인플레가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해지지 않는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안으로 꾸준하게 좀 금리 인상이 나와줄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당연히 좀 미국의 금리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스탠스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업의 성장성이 보여지는 그런 섹터들은 담고 일부 이제 증시와 이제 뭐 이런 금리 부분이랑 좀 상관이 없는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 그리고 기업의 부채가 현저히 적고 그 부채를 끌어당기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인원수나 이런 직원 수,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재차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물가 같은 경우는 7월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피크 아웃이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담을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포트에 좀 담으시고 일부 이제 현재로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사료, 비료 관련주들 분명히 또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다시 또 포트 조정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물가 상승세가 2% 이하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좀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강한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앞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에너지나 뭐 사료, 비료 관련주들 같은 그런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다시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부터 전국에 조금 비 소식이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들, 뭐 일정 있으신 분들 아침에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일단은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예상 지수가 벌써 코스피 한 2%대, 코스닥 3%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분들이 저희 우리나라가 미국과 요즘 커플링되는 양상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조금 단기적으로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질 것 같긴 한데 네네.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여파가 조금 또 9월 FOMC 때까지 강하게 끌고 갈까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매수 주체 자체가 현재로서는 네. 기관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개인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이 물가 피크아웃 정점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상으로도 국내 지수가 굉장히 싼 메리트를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먼저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엔 대형주들 위주의 중심으로 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못 사버리면은 추후에 분명히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것은 정점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럼 그때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담지 못하는 이런 가격 메리트가 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제 9일간의 순매수에 꾸준히 보여줬던 건데 네.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 전에 담았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증시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더 떨어진다라고 네. 예상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이제 매도세로 대응을 할 건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세로 대응을 해도 분명히 또 개인들은 그 입장에서 또다시 또 순매수세로 또 방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량 자체가 외국인에 던지게 되면은 기관도 같이 던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개인과는 투자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매도세로 대응을 해도 결국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은 단순히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매도 이런 원칙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던지는 물량에 달려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달려들 수는 있지만 증시를 결국에는 버티는 거 증시가 이제 보면은 개인이 엄청 살 때도 이상하게 증시가 떨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꾸준하게 담고 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수세에 있어서 매수세에 대응을 하고 네. 바로 매도세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개인들은 네. 증시가 버티지 못하는 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짧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오게 되면 증시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종목 섹터분들의 상태에서도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 견조하게 좀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만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네. 증시가 버티지 못하는 거죠. 아. 급등주들에만 다 쏠려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좀 개인들이 산다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린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고 네. 외국인이 생각보다 매도세로 대응을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성장성이 좀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는 네. 그런 기업들은 조금씩 모아 가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살 때도 지수는 크게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는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아까도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그래도 좀 올랐어요. 코스닥이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코스닥만 딱 빠졌다, 코스피만 딱 빠졌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빠지면 다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 있고 상패라는 리스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분기 보고서도 비덴트 같은 경우도 제출 네. 못했다가 네. 또다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상장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기업이 탄탄한 조건을 갖추고 네.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기업적인 가격 메리트는 네. 전체 다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런 이유 이유가 있는 때문에. 겁니다. 네. 나는 코스닥은 조금 중소기업 위주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워낙 탄탄한 대형 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도 또 한몫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오늘 저희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뭐 최준욱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와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기업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내 포트를 다시 한번 꾸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최준욱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샵 3989번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요. 일단 빠르게 이제 들어온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울옥션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울옥션이 그 미술품 뭐 경매 관련해서도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고 또 NFT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현재가는 23,000원 선이고요.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울옥션 2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좀 미술품 시장에서는 뭐 전국에서는 1등이거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 근데 네. 이제 서울옥션이 최근에 또다시 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이때가 8월 8일. 18일인가요? 네. 네. 이때가 원 신세계 인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인수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옥션 측에서는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뭐 신세계 쪽이랑 얘기한 건 없다라는 걸로 이제 그냥 쭉 들어갔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옥션 측에서 또 얘기했던 게 지금 모든 주식과 거의 다 끝나간다. 라는 식으로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네. 이제 서울옥션이 신세계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래서 신세계도 그 전부터 네. 옥션 측이나 어느 정도 좀 뭐 합의점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도 지금 미술품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또 많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옥션은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미 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56%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서울옥션을 품에 안는 게 신세계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데 네. 이제 주당 4만 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옥션 가격이 23,000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4만 원대 이상 때까지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2배. 네, 그렇죠. 2배 이상.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증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현저히 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매도로 대응한다든지 매수로 대응한다기보다는 네. 신세계 인수 다음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인수 다음으로 네. 분명히 변동성 리스크는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하방보다는 지금 주가 밸류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기업이 매출을 또 못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이 또 뭐 매출을 못 내는 그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오히려 19,200원대 라인대 네. 이 부분을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이탈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좀 보합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평당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비중이 그렇게 큰 맞아요. 편도 아니니까 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19,000원대 밸류상 조금 가깝게 접근을 한다면은 네. 그때 좀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27,000원 좀 이상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오늘 같은 장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빠진다면은. 이제 기존에 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울옥션 신세계 인수가 뭐 거의 다 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뭐 지금 23,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19,200원 선을 이탈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때까지 조금 더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비중도 뭐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절하시고 나중에 한 27,000원 선에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방산 관련주예요. 요새 핫한 방산 관련주 빅텍인데요. 매수가 6,800원에 비중이 4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빅텍 지금 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도 저 이제 아침에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폴란드, 뭐 K2전차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코에서도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었거든요. 방산주들 최근에 워낙 뭐 핫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또 기대가 되는데 우리 빅텍 지금 매수가랑 뭐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빅텍 6,800원 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기술력이 굉장히 저도 진짜 감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 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아요. 좀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방산 쪽에 대한 뭐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방산에 관련된 좀 비중을 좀 정부 측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대장주 현대 로템 부분들이 또 존재를 네. 하고 있고, 근데 빅텍 네. 같은 경우가 이제 LIG 넥스원이랑 하나 시스템 이제 피하 식별 장치 이런 아, 부분들 네. 좀 공급을 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빙산 쪽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다가 빅텍이 지금 물품을 공급을 하고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따른 좀 매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방산이나 뭐 에너지 그리고 이제 사료 비료 이런 쪽이 계속 쓰나미 사이클에 돌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빅텍 같은 경우는 자리도 지금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전에 8,150원 찍었을 때 이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가면서 보합세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 부근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한 5,950원 레인지 잡으시고 네. 여기 지금 이탈하면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네. 여기를 이탈 안 한다고 하면은 우선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고 만약에 5,950원대를 이탈을 한다 하면 비중을 한 번 축소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한 15%나 20% 정도 축소를 하신 다음에 저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네. 내가 손절을 했던 그 이제 비중을 줄였던 그 부분을 다시 또 재투입을 하시게 되면은 평단은 지금 6,800원보다 좀 더 내려가겠죠. 네. 네,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이탈을 안 하면은 7,4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비군에서 조금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시면은 네.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방산주들 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직 뭐 방산주들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중이 4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950원 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 축소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7,4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확인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빅텍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 게 넥센타이어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타이어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제가 우리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야구단도 그렇죠.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넥센타이어를 이분이 지금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 현재가가 6,400원 선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익권에 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가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보고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넥센타이어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 최진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타이어 3사 안에 들어가는 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럼요. 예, 유명한 뭐 기업인데. 타이어면 딱 떠오를 그렇죠. 정도로. 이제 넥센 쪽은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제 이 타이어 관련주들이 좀 전반기 때 많이 부진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도 있었고 러시아 이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제 물량이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기 때 좀 매출적으로 좀 네. 많이 그렇게 좀 빚을 보지 못했습니다. 타이어사들이.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네. 물량 부담 부분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증권사 좀 애널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 지금 물량 부담 완화가 될 거냐라고 보는 거는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예, 타이어 3사가. 전기차랑 뭐가 그렇죠. 다른가 봐요. 이게 전기차랑 이게 내연이랑 해가지고 좀 타이어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기존에 꼈던 타이어를 전기차에 끼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결합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타이어 3사가 전기차 타이어를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고 그거를 지금 공급하는 게 지금 이번 후반기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독일에서도 그 전기차 타이어 관련해서 또 전시회를 또 했어요. 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이어 전시회를 또 비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밝혔던 게 하반기 때는 그 부분에 있어 좀 물량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타이어 3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결합을 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술주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나 자동차 주들이 간다고 하면은 보통 타이어도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야죠. 왜냐면은 타이어는 4개를 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자동차 하나에 4개를 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자동차 비중이 제일 큰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한 60% 70%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머지 30%가 이제 부수재, 이제 이런 원자재나 이런 부품주들인데 이제 거기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빼먹지 않고 들어가는 필수 요소 중에 또 하나이고 그러니까 매출적으로는 이미 시장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타이어는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 뭐 그 부분이 좀 매출적으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딱 가격이 많이 싸요. 타이어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시기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박앤세일, 그렇죠. 블랙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이렇게 딱 차트만 딱 보고 내가 차트만 딱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밀려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장에 들어서면은 차트 관점으로 딱 접근을 하게 되면은 수익도 보시긴 하겠지만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증시가 좀 많이 밀릴 때는 내가 거시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고 캐치를 못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다 차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보다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기업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넥스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쌉니다. 많이 싸고 물량도 지금 나간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6,470원 부근대에서 지금 6,0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넥슨타이어는 6,000원대 이탈 안 하면은 지금 추세 상방을 돌파로 오늘 못 해주고 지금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기업에 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증시 여파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락폭도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넥슨타이어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6,000원대 레인지 잡으시고 여기 부근대 지켜주게 되면 저는 좀 8,400원대까지는 좀 홀딩 이어가라라고 저는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전기차용 타이어를 개발했다는 소재가 나오면서 또 후반기부터 이제 공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좋은 업체고 또 우리나라에서 타이어 하면은 바로 떠오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최종 전문가님이 항상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오늘 한 얘기는 당장 이제 차트만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 차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를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센타이어 일단은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 현재 지금 오늘 조금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겠지만 빠지면서 6,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6,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8,400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넥센타이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시다가 이제 추세 지켜보시다가 더 수익 보고 이제 입절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주실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내일 저희 방송 중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주말부터 사실 예상을 해왔던 바지만은 예상지수 저희 개장 전에 예상지수 따라서 양시장
코스피가 2점 지금 한 5%, 코스닥이 3.1% 정도 빠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한 777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는 2,42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섹터별로도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또 업종이 빠진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도 이제 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이 와중에 지켜봐야 될 만한 섹터 종목 저희 박스 밀키트 추천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을 일단은 계속 강조를 해주신 대로 조금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 같은 날 삼아도 될까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GSE. 네. 네, 제가 이야기를 계속 에너지 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통 증시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GSE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2% 이상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GSE가 저번 주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저번 주 금요일도 올라갔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GSE를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네. 다만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 정말 저는 삼성전자.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 하락세가 다시 완만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디램,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디램 가격이 좀 급격하게 급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 상승 기조로 들어서게 돼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 근데 기술주들이 보통 그걸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할 때 많이 빠지고 완만하게 빠질 때는 보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 턴이 보여주면은 그때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너무 싸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전 당연히 뭐 다들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고 뭐 주식 하신다면은 삼성전자 다들 담으실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포트 지금쯤은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방산주들 좀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빅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을 좀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료에 많이 민감해요. 임상에 성공을 하냐, 하락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한가냐, 하한가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개인들이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앞전에 아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뭐 그에 관련된 이제 뭐 기타 법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우리는 대응을 못 해요.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다 한가 맞아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보게 되면 박셀 바이오도 있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있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뭐 추천을 드리진 않고 양지사 같은 경우도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품절주들이 움직입니다. 보통적으로. 근데 이제 양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무증 이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양지사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는데 비덴트도 지금 건드리면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GSE 정도는 어느 정도 눌림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 GSE는 좀 담을 것 같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선에서? 저는 GSE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2만 이거 현대로템이구나. GSE 같은 경우는 6,800원대까지 눌러주면은 저는 분할로 지금 접근할 것 같아요. GSE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기조로도 다시 돌아섰고 올 겨울까지는 충분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GSE 정도는 그 정도 좀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건설주들도 지금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슈가 끊기지 않을 산업 성장 섹터에 접근을 해야 돼요. 장기적인 그렇죠. 이제 원자력이나 건설 그리고 사료, 비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섹터라기보다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보통 미국 쪽에 큰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커플링 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도 분명히 그에 따른 상승 기조가 나와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 섹터는 이제 그 정도로 바라보시고 내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주들도 좀 접근하기 좀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게임주들은 조금 접근할 만하죠. 게임주들. 네, 그렇죠. 역시 게임주 사랑이 오늘도 네. 이어지고 있네요. 게임주들도 네. 경기 방어 형태를 좀 많이 띠거든요. 보통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게임주들은 좀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조금 접근하시는 거 좋고 지금은 딱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면은 저는 에너지. 네, 지금 딱 움직일 게 에너지, 방산, 네. 뭐 건설 이 세 개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원자력까지. 근데 신재생 에너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풍력, 태양광은 너무 무겁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네. 저는 이제 가스 관련주죠. 천연가스. 어. 예, 가스 관련주들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좀 네. 맞다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가져가야 된다. 디램 가격이 이제 추이를 바꾸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 증시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네. 저 58,000원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한 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전 진짜 지금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다고 봐요. 지금도 봐봐요.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잖아요. 네네네. 외국인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외국인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 외국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네. 다시 완화 스태트에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 그러면 네. 보통적으로 메모리 애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외국인도 오늘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에 계속 담고 있어요. 네. 누군가는 지금 던지고 있는데 네. 외국인은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이렇게 지금 오늘 빠지는 장 속에서도 강하게 추천해 주시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한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많이 빠지는 장세 속에서도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팍스 밀키트 주재료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앞서 말씀은 대부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봐야 되는 건 에너지 관련주도, 신재생 관련주도 좀 봐야 되고, 이제 그 안에 또 원자력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이제 앞서 또 계속 강조해 드렸던 삼성전자, 이 부분은 좀 포트에 좀 하나쯤은 가지고 가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제 강력한 추천주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2%가량 빠지고 있는 우리 국민 종목 삼성전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삼성전자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